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와 이제는 평택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반도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평택에 GTX와 더불어 브레인시티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아주 기분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들어오고 난 뒤에 평택의 모습을 보면 곳곳이 살아 숨쉬는 공사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삼성의 바로 옆에는 평택 동부 지역의 중심이 되어가는 고덕국제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황무지와 같았던 고덕 신도시가 이제는 제법 신도시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의 발전할 모습들도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삼성의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보면요. 세 번째 팹 공장은 최근 건물의 골조 공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현재 외관의 골조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공정률로 따지면 5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골조 공사를 마치게 되면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서 각종 준비 작업들이 시작됩니다. 원래 P3는 내년 2023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삼성은 완공 시기를 2022년 바로 올해 하반기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비를 반입하고 시운전 등을 생각해보면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할 수 있는 시기는 2023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P3의 규모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공장에서 외부 오염물질과 차단된 반도체의 생산 공간을 클린룸이라고 하는데 이 규모만 해도 축구장 면적의 25개 크기인데 현재 단일 반도체 공장들 가운데서 세계 최대의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네 번째 팹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의 정지 작업 등 준비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작년 말부터 네 번째 팹 공장의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아마도 2024년쯤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이렇듯 반도체 산업에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비용으로 반도체 시설에 투자한 것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의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작년 8월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면서 발표한 내용이 있죠. 바로 향후 3년간 반도체와 바이오 등의 사업에 무려 2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 사업에는 150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5월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다잡으며 파운드리의 강화 전략을 포함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만 17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133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했었는데 투자비를 약 40조 원이나 늘린 것이죠. 삼성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세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사실 반도체 시장에서는 비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파운드리에서는 대만의 TSMC가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이 2위로 그 뒤를 잇기는 해도 그 점유율의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도 삼성에게는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메모리에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으로 점점 변경해가면서 매년 초고속으로 변해가는 반도체 시장의 상황에 발맞춰가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러한 노력 가운데 조금씩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이 미국의 반도체 공룡이라고 불리는 인텔을 무려 4년 만에 앞지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성의 반도체 사업은 연간을 기준으로 2017년에 인텔을 처음으로 추월했었는데요. 20년 이상이나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던 인텔을 제쳤지만 이후에는 또 인텔에 밀렸던 삼성이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인텔이 삼성의 반도체 왕자를 내주기 직전이라는 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보아 세계에서도 삼성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실적은 아니지만 지난해 2, 3분기 매출에서도 인텔을 앞질렀기 때문에 인텔을 제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삼성과 인텔의 매출 격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든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위험도 있는 만큼 앞으로 삼성이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계획을 세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소식은 평택은 물론
고덕국제 신도시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삼성뿐만이 아니라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변모해가는 지제역과 카이스트가 확정된 브레인시티까지 굉장한 호재들에 둘러싸인 고덕국제 신도시는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갈까요? 예상이 되시나요? 지금도 삼성반도체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들만 해도 차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팩공장이 6기까지 건설이 되고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53층의 통합 사무동을 만들고 협력업체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고덕 신도시와 평택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공장을 짓는 대규모 인력들이 매일매일 평택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평택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의 수입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수입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평택의 경제 상황은 좋아지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도 다세대, 다가구, 도시명 생활주택, 오피스텔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동이 나는 현실인데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삼성전자로 인해 화성 동탄이 성장했듯이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 또한 엄청나게 성장할 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평택의 아파트는 34평 기준으로 3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고덕 1단계 아파트가 9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고덕 신도시는 아주 포화 상태가 될 것이 분명하고 평택의 성장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이 성장한다는 것은 평택이 성장한다는 것이고 이는 평택의 부동산 가치가 아주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도시에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른 지역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라고 하는데 평택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면서 내 자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함께 성장하기 위해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성공적인 이야기로 남기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